오늘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죠.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도 혼자였죠. 그 외로움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쉬어갈 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은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을 거예요. 다음엔 그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마지막엔 외로움을 연결로 바꾸는 작은 습관을 만들 거예요. 천천히요. 지금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건넬게요. 외로움이 올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원래 혼자야.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말하나요? 그 말들이 쌓이면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판결이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남겨졌다. 나는 밀려났다. 그 판결이 무서워서 우리는 더 크게 웃고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소리가 꺼진 방에서 진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외로움은 조용하지만 끈질깁니다. 몸으로 먼저 옵니다. 가슴이 빈 느낌. 목 뒤가 서늘한 느낌.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손이 허전한 느낌. 그때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먼저 만져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궁전에서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이미 외로운 삶이니까요. 그가 숲으로 들어가 처음 만난 건 고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칭찬도, 역할도, 내 이름을 불러주던 소리도 사라진 곳. 거기서 남는 건 단 하나, 내 마음이 내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역할을 하며 버팁니다. 그러다 혼자가 되면 역할이 벗겨진 자리에서 낯선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외로움은 진짜 나와 마주치는 순간에 커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관찰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고, 어떤 생각이 불을 붙이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관찰이 쌓이자 외로움이 조금씩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해치는 적에서 나를 알려주는 신호로 말입니다. 아주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외로움은 나를 버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를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외로울수록 나를 더 몰아붙입니다. 더 잘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더 매력적이어야 초대받을 것 같고, 더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논리는 마음을 더 고립시킵니다. 외로움이 연결을 원해서 온 건데, 우리는 성과로 답하니까요. 연결은 성과로 오지 않습니다. 연결은 온기로 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핵심 중 하나는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내 기분도, 내 생각도, 내 관계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외로움도 내 고장이 아니라 조건의 신호입니다. 요즘 당신의 조건은 어땠나요? 잠은 충분했나요? 제대로 먹었나요? 누군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눈 건 언제였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10분이라도 했나요? 짧게요. 지금부터 바꿉니다. 여기서 마음이 한번 리셋되는 문장을 드릴게요. 외로움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사랑을 원한다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부족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연결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 외로운 겁니다. 감지력이 있는 마음은 단절 앞에서 먼저 아픕니다. 그 아픔은 약점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이제 실천을 해볼게요.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구체적이고 오늘 가능한 것으로요. 첫 번째는 몸으로 연결을 복구하는 연습입니다. 외로움이 오면 휴대폰부터 잡기 전에 손바닥을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한 번만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이쉴 때, 지금 여기.
내쉴 때 괜찮아. 딱 2번이면 됩니다. 짧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머리에서 커질 때 몸이 나를 현재로 데려오거든요. 2번째는 외로움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외로움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해서 생긴 초조함,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지쳐서 아무도 만나기 싫은 마음. 종이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 한 줄이 외로움을 덜 무섭게 만듭니다. 정체를 알면 괴물은 사람 크기로 돌아오니까요. 3번째는 자비를 바깥으로 한 스푼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이건 의외로 강력합니다. 외로움은 나를 내 안에 가두지만 자비는 내 마음의 문을 만듭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버튼을 눌러주는 것, 편의점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메시지 하나, 오늘 어땠어? 라고 보내는 것. 자비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연결하는 능력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4번째는 관계의 반경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사람만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주 걷는 길, 당신이 기대는 의자, 매일 마시는 물, 창밖의 나무도 관계입니다. 석가모니가 숲에서 배운 고요는 세상과 끊어져서 얻은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마음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창문을 열고 공기의 냄새를 한 번만 느껴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정확한 한 사람을 떠올리는 연습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예전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그리고 한 줄만. 오늘도 잘 버텼다. 이건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기 연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외로움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크기가 바뀝니다. 나를 삼키는 물이 아니라 내가 건널 수 있는 강이 됩니다. 당신이 특히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롭다면 이 말도 기억하세요. 그 외로움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얕은 연결에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가벼운 농담, 무난한 대화, 서로를 피하는 친절로는 마음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깊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 욕구는 소중합니다. 깊이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깊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한 걸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오면 먼저 몸을 안심시키고 다음에 한 줄로 마음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작은 자비로 문을 하나 엽니다. 이걸 매일 완벽히 하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오래된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서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풀릴 때도 소리 없이 풀립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인데 덜 춥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3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외로움은 내 결함의 증거가 아니라 연결을 원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몸을 진정시키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작은 자비를 흘려보내면 외로움은 크기가 줄어듭니다. 내일은 큰 변화 말고 오늘 가능한 작은 연결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 밤도 어쩌면 조용하겠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또 왔구나 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지금 연결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